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67세, 평생을 목공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4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목공소는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젊은 목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기계화된 가구 공장들과 경쟁할 수 없었거든요. 아내 순례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큰아들 민호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집안 분위기가 늘 무거웠어요. 제가 병원에 다니는 비용이나 생활비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시설 좋은 곳들 많다던데. 수진이의 말에 민호는 당황하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건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골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형식적으로 만류했지만 수진의 안도하는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시골집은 3년 동안 비어 있었던 탓에 곳곳이 낡고 썩어 있었습니다. 혼자 수리하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에 익은 목공 솜씨로 하나씩 고쳐나갔어요. 동네 이장님이 가끔 들러 안부를 묻고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웃의 정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지, 병원은 제때 다니는지 묻고는 바쁘다며 금세 전화를 끊곤 했죠.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나름 평온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보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운함이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렇게 홀로 늙어가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조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어요. 박정수 어르신이시죠?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여러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일대가 새만금 연계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땅이 그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토지와 임야를 합치면 보상금이 대략 8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억 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정부 발표 자료와 보상 기준표를 자세히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미 인근 지역 몇 곳에서는 보상 협의가 시작되었고 내년 상반기면 정식 통지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어르신, 이런 큰 보상금은 가족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조 변호사의 조언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게 등을 돌렸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다급하고 어색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수진이랑 함께 뵈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정말로 민호와 수진이 선물 봉지를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수진의 말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중하고 상냥했어요.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생활비는 충분한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혹시 최근에 동네에서 개발 얘기나 그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꺼낸 질문에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마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수진이 개발 소식을 먼저 접했을 것입니다. 글쎄, 별로 들은 게 없는데?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민호 부부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병원 검진도 함께 받자며 극진히 모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보상금 규모가 정말 8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야, 수진아,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 솔직하게 해봐라. 마침내 수진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개발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왔다고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다고 울며 빌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보상금의 대부분은 이 동네에서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신 이웃들과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적은 몫만 남겨뒀어요.
그것도 조건부였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월 제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찾아뵙는다는 조건이었죠.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란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지. 80억 원이라는 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무엇보다 값진 행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